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문충으로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 교과서 속에 나오는 한문과 한자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랑 한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도 모두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자와 역사는 정말 같이 가는 관계다라는 거 알아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면 사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역사 사자에 헤아릴 묘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내는 사이고, 요 료자는 헤아릴 료자인데 주로 자료라던가 재료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역사의 자료, 역사의 재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팩트고, 역사는 그 팩트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팩트에 최대한 가까운 사실을 재구성해낸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재료. 그래서 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적, 유물, 문헌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직접 사료, 간접 사료 이런 것도 있고, 1차 사료, 2차 사료 이런 것도 있는데, 직접 사료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가 궁금해.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가 궁금하면 신라시대의 기록, 신라시대 사람들의 글, 신라시대 사람들의 밥그릇 이런 것들이 1차 사료고, 2차 사료가 뭐냐면 이렇게 신라시대 때 유물 가지고, 신라시대 때에서 쓰여진 글을 가지고서 그때는 이랬을 거야 라고 역사로 남기는 거를 2차 사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 신석기. 간단하게 말해서 한자부터 살펴보면은 새로운 석기, 새로운 돌, 도구. 이 기자는 도구 기자예요. 무기 할 때. 그래서 신석기는 새로운 돌, 도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돌도구를 사용한 시대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쉽습니다. 신석기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 혁명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혁명에서 요 혁자는 사실은 고칠 혁자 이전에 가죽 혁자예요. 그래서 가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모피와 혁이 있습니다. 모피는 가죽에서 이제 털을 제거하지 않은 가죽을 모피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혁자는 털을 제거한 가죽을 혁이라고 그러는데, 모피랑 혁이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모피에서 혁으로 변하면서 너무나 새롭게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많이 바뀔 때 이 혁자를 많이 썼습니다. 혁신이라던가 혁명이라던가 다 그런 얘기죠. 명자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운명이라던가 중요한 삶을 얘기해요. 생명이라 그럴 때. 그래서 아예 삶 자체가 바뀌어버린 게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신석기는 주로 이제 구석기를 나타내는 게 뗀석기고, 신석기는 간석기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제 새로워지면서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농경사회가 이룩하게 되고, 농경사회는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이제 수렵이나 채집은 동물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렵을 할 수가 없어요. 채집도 그 자리에 산딸기가 없으면은 산딸기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운에 달려 있는데, 농경은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계절이 되면은 동물들이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이면서 거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했다 라고 해서 이 신석기 혁명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골문. 갑골문은 수업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이 갑자는 주로 이제 갑옷할 때 갑자인데, 이 곤충이라던가 파충류의 껍질을 요 갑자라 그래요. 껍질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곤충, 그 갑충들의 그 겉 표면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악어라던가 거북이 등의 동물들도 이 껍질이 상당히 딱딱하죠. 그때 요 갑이라고 하고, 또 골자는 뼈 골자예요. 그리고 문은 글 문자. 그래서 이 갑골문은 사실은 거북이 배딱지나 이 소의 어깨뼈에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에서는 뭐냐, 상나라예요. 상나라. 은나라죠. 상나라랑 은나라랑 같은 겁니다. 상에서는
자,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쳐서 결정하였다. 그 내용과 결과는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기록하였는데 이를 갑골문이라고 한다. 갑골문이 왜냐? 거북이의 껍질 또 소 어깨뼈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일 오래된 기록은 3000년 전 기록인데 이것이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백가. 요거는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은 중국사를 배울 때 많이 나오죠. 제자백가. 제자랑 백가랑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자는 여러 제자예요. 여러. 자, 3, 4명 이상의 여러 상황을 말하는 게 이 여러 제자고, 뭐 제후라던가. 요 자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공자, 맹자, 한비자 등의 여러 가지 자들 많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하면 자, 노자, 장자 많이 배우잖아요. 그때 그 자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자는 배움이 뛰어나신 분들, 학식이 뛰어난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신 분들에게 뒷사람들이 붙여주는 어떤 선생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자님 많이 하는데, 공자님, 맹자님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공자님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 자자 안에 님자처럼 높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공자라는 거 안에 공선생님이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공자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 여러 가지 그 학문을 주장한 선생님과 그리고 백가. 자, 선생님이 한문 시간에 숫자가 나오면은 진짜 그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수를 나타낸다고 하죠.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주 많은 가자는 학파예요. 학파.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학파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제자백가입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에 아주 시대가 혼란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이때 나타난 자들, 공자, 맹자 한둘이 아니야.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거고, 백가 마찬가지로 학파가 너무나 많아서 백자를 붙여가지고 아주 많은 학파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자백가. 자, 그 다음에 공화정. 공화정은 우리 한국에는 동양에는 좀 나중에 들어온 개념이죠. 리퍼블릭. 자, 그래서 공자는 함께 공자고, 화자는 화할합자, 화목하다, 화합하다, 그때 화자입니다. 자, 정자는 정치하다 정자, 다스리다 정자.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화합하여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공화정은 이제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에서 채택한 어떤 정치 방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질 때 처음 공화정이 들어왔죠. 이 공화정 안에서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계급이 없고 그 대표자는 있고, 대표자나 어떤 대리자는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에는 다 공화정일 것 같지만 사실은 공화정과 입헌군주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화정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공화정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왕이 아니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우리의 대표자일 뿐이야.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입헌군주제에서는 세습군주가 일단 존재해요. 일단 아버지, 할아버지 한테서 왕을 물려받는 세습군주가 있긴 한데 정치력은 없어. 정치적인 실권은 없고, 정치적인 실권은 총리라던가 총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이 바로 이 입헌군주제죠. 우리랑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제정은 이 한자를 살펴보면은 황제 제자에 다스릴 정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바로 이 제정이에요. 자, 로마가 3가지의 이 정치 체제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왕이 다스리는 거였다가 이제 귀족들이 반발해가지고 공화정 왔다가, 공화정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카이사르가 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제정 로마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
자, 과자는 과목 과자예요. 그리고 거자는 사람을 뽑을 때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옛날에는 천거, 누군가를 추천해서 뽑다라는 의미가 있는 천거, 지금에는 선거, 누군가를 선별해서 뽑다라는 선거가 있죠. 누군가를 뽑을 때 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제는 제도고, 자, 그래 과거제는 과자, 여러 가지 과목을 두고 사람을 뽑는 제도가 바로 이 과거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문과, 그리고 무과, 잡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문과 안에서도 뭐 재술과, 명경과 이런 식으로 과를 나눠서 사람을 뽑는, 그거에 맞게 잘하는 사람을 뽑는 제도가 과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고려시대 때 쌍기의 건의로 광종 때 처음 실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 시험 문화가 바로 이 고려시대 광종 때 처음 이 헬게이트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 시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헬게이트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큰 변화였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아빠가 귀족이었으면, 우리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누가 좀 더 똑똑한지, 누가 지식이 더 많고 누가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능력을 선별해서 시험으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때 시험 제도가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고려시대 때 처음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을 사실 싫어하지만 우리가 과거로 만약에 돌아가면은 내 옆자리 친구가 아빠가 의사였다고 자기도 의사가 되는 거야. 너무나 억울하죠? 나는 막 우리 아버지가 딴 거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시험을 싫어하지만 사실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좀 평등하고자 한 제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